안녕하세요. 캐드 공방의 김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기사 공개문제 17번 도면을 풀겠습니다. 이 도면은 아래에 있는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에 제로섬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그 외에는 어떤 혼란스러운 부분은 전혀 없이 무난하게 도면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심코를 열고 백플로 탭을 클릭한 다음에 백플로 설정을 클릭하시고 컨트롤 형식은 ISO 밀링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X100은 X0.100 여기에 체크를 하시고요. 바로 밑에 있는 반지름 보정 불가능 여기는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솔리드 애니메이션 옵션은 3D 밀링 및 터닝, 새로운 OpenGL 이 항목을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를 입력해서 데이터 전송을 시작시키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는데 알파벳 대문자에 5하고 아라비아 숫자 4자릿수까지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어떠한 형식으로 프로그램 번호를 입력하라고 지시를 해 주실 겁니다. 그대로 따라서 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G40, G49, G80, E5B 이렇게 해서 보정 취소하고 고정 사이클 취소를 시켜준 다음에 G28, G91, Z0.25B 해서 자동 원점 복귀를 시킵니다. 보통 이때 실수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G91을 입력해야 되는데 G90으로 절대 지령을 해버리게 되면 공구를 바닥에 쳐박는 일이 생기죠. 그럼 바로 실격되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엔 공구를 불러와서 경로를 쭉 작성하고 절삭을 해줘야 되는데요. 공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엔드밀은 1번, 센터 드릴은 2번, 드릴은 3번, 그리고 탭은 4번, 볼 앤드 밀을 5번, 페이스 밀 6번, 뭐 이렇게 편의상 세팅을 한 걸로 가정하고 프로그래밍을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렇게 세팅을 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험장에 따라서는 다른 자리에 공구를 세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감독관 선생님들께서 각각 공구가 몇 번에 세팅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겁니다. 주의할 거는 평소에 연습했던 공구 번호를 호출해서 프로그래밍을 하면 안 되고요. 시험장에 세팅되어 있는 공구 번호를 호출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공급되는 일감이 높이가 30mm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에 보면 높이가 28mm이기 때문에 상면에 2mm만큼 절삭 가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 밀을 불러와서 2mm만큼 절삭 가공을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페이스 밀이 80mm가 세팅된 걸로 가정하고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시험장에 따라서는 페이스 밀의 직경이 50mm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0파이짜리 페이스 밀이 세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가 기초 과정의 페이스 밀 부분에 어떤 경로로 절삭 가공을 해줘야 되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만은 페이스 밀이 세팅되어 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엔드밀을 가지고 2mm만큼 절삭을 해줘야 됩니다. 역시 이것도 기초 과정의 페이스 밀 부분에 그 경로를 제가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셔서 도움 받으시면 되겠죠. T06, M0625B 해서 페이스 밀을 불러오고요. S1200, M0325B 해서 회전 지시와 방향 지시를 해줍니다.
G90, G54, G00, X120점, Y35.25b 해서 처음에 공구가 진입될 위치 좌표를 지시를 해주는데 여기에 있는 G54는 좌표계 지정입니다. 따라서 공구를 세팅을 할 때 G54에 세팅을 하지 않고 G53이나 G52라든지 이런 부분에 세팅을 했다면 당연히 여기에서 G53 또는 G52를 호출해야 되겠죠. 보통은 G54에 세팅을 많이 하기 때문에 G54로 여기에서는 프로그램 작성을 안내하겠습니다. 다음에 G43, H06, Z50.M08 EOB 해서 공구 길이 보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삭률을 켜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Z10.25b 해서 공구 안전 위치로 진입을 시키고요. G01, Z0. F300 EOB 해서 이송 속도를 지시하면서 가공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X-50.25b 공구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절삭을 할 것인지 위치 좌표를 지시해 주고요. 가공이 끝났으니까 G49 해서 길이 보정 취소를 한 다음에 G00, Z100점, M09 EOB 절삭류도 꺼줍니다. 그리고 M05 EOB 주축 정지시키고요. G28, G91, Z0. EOB 자동 원점 복귀를 시키고 M01 EOB 해줍니다. M01이라는 지령은 선택 프로그램 정지를 말하는데요. 기계에서 옵셔널 스톱이라는 스위치를 켜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 M02를 불러오면 절삭 가공을 하다가 일시 정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절삭되고 있는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겠죠.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령절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에는 센터 드릴을 불러와서 센터 드릴 작업을 합니다. 센터 드릴이라고 하는 것은 구멍 작업을 해줄 부분에 가운데에 센터 포인트를 마킹해 주는 작업이죠. 그래서 2번 공구, 그래서 T02 M06 EOB, 그리고 S1000 M03 EOB, G90, G54, G00, X27.Y35. EOB 해서 첫 번째 센터 포인트를 지시해 주고요. 그 다음에는 G43, H02, Z50. M08 EOB, Z10. EOB, 그리고 나서 G99 고정 사이클 R. 복귀 지령이죠. G81 드릴 사이클 지령입니다. Z-2점 합니다. 여기는 Z-3점 해줘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R3점, 그리고 F200 EOB.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지점 X20점, Y20. EOB 해서 두 번째 센터 포인트를 지시를 해주고요. 이때는 위치만 지시를 해주면 조금 전에 지령해 놓은 사이클 명령이 그대로 반복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G80 EOB 사이클 취소하고요. G49, G00, Z100점, M09 EOB, 그리고 M05 EOB, G8, G91, Z0. EOB, M01 EOB 이렇게 해서 센터 드릴 작업을 합니다. 처음에 페이스밀 가공을 한 부분하고 두 번째 센터 드릴 가공을 한 이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은 거의 흐름이 비슷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을 유지를 하고 프로그래밍 작성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프로그램 작성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엔 드릴 가공을 하겠습니다. 드릴 가공은 세 번째 공구이기 때문에 T03, M06 EOB, 그리고 S800, M03 EOB. 참고로 드릴 가공을 하거나 탭 가공을 할 때는 회전수를 다소 줄여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빠른 속도로 가공을 시도했다가 탭이나 드릴이 부러져서 중간에 실격당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주의해 주어야 될 부분이고요.
G90, G54, G00, X27점, Y35.25b, G43, H03, Z50점, M0825b, Z10.25b. 그리고 나서 G99, G83 팩드릴 사이클입니다. Z-13점 합니다. 막혀있는 드릴 가공을 할 때는 플러스 3mm를 해서 가공을 해주면은 충분히 가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R3점, 그리고 Q3점 합니다. Q3점은 팩드릴의 파라미터를 말하는데요. 이 팩드릴의 파라미터라고 하는 거는 얼마만큼 증분시키면서 드릴 가공을 할 것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처음엔 3mm만큼 드릴 가공을 한 다음에 R점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mm 플러스 3mm를 해서 6mm만큼 드릴 가공을 하고 다시 R점 복귀를 합니다. 세 번째는 9mm만큼 드릴 가공을 하고 R점 복귀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드릴 가공을 하라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F100 EOB 해줍니다. 두 번째 드릴 가공할 지점 X20점, Y20점 EOB 지시를 하고요. 사이클 명령은 똑같지만 여기는 깊이가 다르죠. 그래서 깊이만 한 번 더 지시를 합니다. 여기는 깊이가 관통되어 있기 때문에 28이라는 깊이에 플러스 5mm를 해서 마이너스 33점으로 지령을 합니다. 이유는 막혀있는 드릴 구멍처럼 똑같이 3mm를 추가시켰을 때는 아래 부분에 거스러미가 남아서 다시 후처리를 해줘야 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2mm를 더 늘려서 아예 5mm를 추가로 지령을 해주게 되면 후처리할 필요 없이 깔끔하게 관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80 EOB, G49, G00, Z100점, M09 EOB, 그리고 M05 EOB, G28, G91, Z0점 EOB, M01 EOB 이렇게 해서 드릴 가공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는 엔드밀을 불러와서 처음에는 황삭 가공을 합니다. 황삭 가공은 이 경계선 부분에서 1mm만큼 여유를 남기고 가공 처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형상 부분까지 전부 다 세세하게 황삭 가공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처음에 황삭 가공을 할 때는 큰 외곽 지역만 이렇게 가공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제로선 부분들을 제거를 시키는데 목적을 두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삭 가공을 하면서 도형에 나와 있는 형상에 맞추어서 가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운데에 있는 포켓 가공을 해주게 되면 가공이 마무리가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엔드밀을 불러옵니다. 엔드밀은 1번이기 때문에 T01 M06 EOB, S1000 M03 EOB, G90 G54 G00 X-10점 Y-10점 EOB 해서 X, Y 전부 마이너스 10의 위치에서 시작을 합니다. G43 H01 Z50점 M08 EOB 해주고요. 다음에 Z10점 EOB 그리고 나서 G01 Z-8점 F200 EOB 이렇게 해서 가공 시작 지시를 합니다. 처음에 1mm만큼 여유를 남기기 때문에 엔드밀의 반지름이 5mm고요. 1mm의 여유를 남겨야 되기 때문에 6mm의 갭이 생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좌표값에 6mm를 적용해 주면서 좌표값 결정을 해 나가면 쉽게 위치 지정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X4.5이기 때문에 6mm 적용을 하게 되면은 X-1.5 EOB 이렇게 되겠죠. 위로 쭉 가공을 해서 올라갑니다. 위쪽에는
y 66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6mm를 적용해서 y 72.25b 해줍니다. 다시 x방향으로 이렇게 오는데 x 66.5 이 지점에 6mm를 적용해서 x 72.525b 해줍니다. 아래쪽에는 y5로 되어 있기 때문에 6mm를 적용해서 y 1.25b 해줍니다. 다음엔 가운데에 있는 이 x35 부분에 생길 수 있는 이 제로선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x35를 기준으로 엔드밀의 중심점이 온다면 좌우로 5mm씩 해서 10mm 범위가 절삭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위치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충분히 제로섬 제거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대로 x35.25b 여기까지 옵니다.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는 얼마만큼 들어가느냐 하면은요, 경계 모서리에서 안으로 이동을 할 때는 4mm만큼 옮기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y 4.25b 해서 4mm만큼 올라갔다가 다시 y 1.25b 해서 처음의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x 10.25b, y 10.25b 해서 황삭 가공을 마무리를 합니다. 두 번째는 정삭 가공을 해줍니다. 정삭 가공은 황삭 가공하고 다르게 이 절삭하려고 하는 부분에 엔드밀이 접선되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접선을 시킬 때는 좌보정을 할 거냐 우보정을 할 거냐, 다시 말하면 좌측에 접촉이 되도록 할 거냐 우측에 접촉이 되도록 할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줘야 되죠. 이 좌보정 우보정은 상향 절삭을 할 것이냐 하향 절삭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기초과정의 윤곽과정 부분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링크를 참고하셔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거기에서 언급을 했듯이 좌보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좌보정 지령인 G41 지령을 해주고요. D01 해서 보정시켜주고 X4.525b 해줍니다. 그래서 이 X4.5의 위치에 엔드밀이 좌보정 접선이 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Y 39.525b 해서 여기까지 올라오고요. X 12.525b 해주고 반시계 방향으로 원호 가공을 합니다. G03, Y 52.5, R 6.525b 직선으로 바꿔주죠. G01, X 7.525b 다시 위로 Y 62.25b 다시 대각선으로 가죠. X 14.5, Y 66.25b 다음 X 34.525b 그리고 Y 62.25b 여기까지 내려온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G03, X 47.5, R 6.525b 해줍니다. 직선으로 바꿔야죠. G01, X 60.525b 다시 대각선으로 X 66.5, Y 56.25b 직선으로 쭉 아래까지 내려오죠. Y 20.25b 다음에 X 64.525b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반시계 방향으로 G03, X 59.5, Y 15. R 5.25b 해줍니다. 그리고 직선으로 바꿉니다. G01, Y 9.25b 그 다음 X 55.5, Y 5.25b 그리고 X 46.25b 그 다음에 X 42. 그리고 Y 15.25b 해줍니다. 다음에 반시계 방향으로 G03, X 28. R 7.25b 해준 다음에 직선으로 바꿔서 G01, Y 11.25b 해줍니다. 다음에 시계 방향으로 G02, X 22. Y 5. R 6.25b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X 10.525b 다음
시계 방향으로 G02, X4.5, Y11점, R6.25B 해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원호 가공을 한 번 더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겠죠. G03, X-10.5, R7.5 EOB 해준 다음에 직선으로 바꾸어서 G01 하면서 여기에서 보정 취소를 합니다. G40 하고 Y-10.25B 해서 아래로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정사 가공이 끝났고 포켓 가공으로 옮겨갈 건데요. 현재의 공구의 위치는 마이너스 8점 요 위치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대로 가운데 부분으로 이동을 한다면은 이 부분에 절삭이 발생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공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G00, Z10.25B 그리고 난 다음에 X27점, Y35.25B 해서 처음에 드릴 가공으로 구멍을 뚫어 놓은 이 지점으로 공구를 옮깁니다. 그리고 나서 G01, Z-6점, F100 EOB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좌보정을 시킵니다. G41, D01, Y29.25B 여기까지 좌보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X52.25B 반시계 방향으로 G03, X58점, Y35점, R6.25B 그리고 직선으로 바꿉니다. G01, Y43.25B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G03, X46점, R6.25B 그리고 G01, Y41.25B 다음엔 가운데 X27.25B 이렇게 오고요. 다시 반시계 방향으로 G03, Y29점, R6.25B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으로 바꾸면서 G01, X28.25B 해줍니다. 처음에 여기에 진입한 상태에서 좌보정을 할 때 아래 X27 부분으로 내려왔었죠. 그랬었는데 이 X27 부분 여기에서 똑같이 X27 부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면 아주 미세하지만 그 부분에 짜투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mm만큼을 더 절삭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X28점까지 이렇게 절삭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G40, Y35점 해서 좌보정 취소하면서 Y35점 이 위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잠깐 들어 올려야죠. G00, Z10.25B 그리고 나서 G49, Z100점, M09, EOB 그리고 M05 EOB, G28, G91, Z0.25B, M01 EOB 해서 포켓 가공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포켓 가공을 마무리를 했을 때 이 가운데에 있는 부분에서 G49 해서 길이 보정 취소를 하면서 Z100점으로 바로 이렇게 옮겨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간이 협소한 경우에는 절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위쪽으로 10mm만큼 들어 올린 다음에 G49, Z100점 이렇게 해서 공구를 빼주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래서 조금 번거롭지만 한번 Z10 위치까지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다음 지령 지시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탭 가공을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죠. 탭은 4번 공구입니다. T04, M06 EOB, S400, M03 EOB 회전수가 많이 줄었죠. G90, G54, G00, X20점, Y20점 EOB 다음 G43, H04, Z50점, M08 EOB 그리고 Z10점 EOB 그리고 다음에 G99, G84 태핑 사이클입니다. 그리고 Z-33점 역시 관통이기 때문에 플러스 5mm를 해서
Z-33점까지 가공을 해주고요. R5점, F500 EOB 합니다. 여기에 있는 F500이라는 이송 속도는 굉장히 주의해 주어야 될 부분입니다. 여기 있는 이송 속도는 처음에 지시했던 회전수 곱하기 탭의 피치 1.25를 곱해 주어서 산출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S400 곱하기 1.25 하면은 500이라는 이송 속도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거를 암기를 해가지고 회전수를 500으로 했는데도 F500으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피치가 틀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조립이 안 되는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회전수를 500으로 바꿨다. 그러면은 500 곱하기 1.25 해서 여기에 있는 이송 속도가 F625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을 해 놓으시고 착오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G80 EOB, G49, G00, Z100점, M09 EOB, M05 EOB, G28, G91, Z0점 EOB, G28, Y0점 EOB, 그리고 혹자는 G28, X0점 EOB 해서 X축도 원점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X축을 원점으로 복귀를 했다면 이 과제물을 분리해서 제출을 하려면 다시 가운데로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중일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장에서 시험 볼 때 그렇게 시간도 여유롭지 않고요. 그렇게 이중일을 할 만큼 마음이 여유롭지도 않죠. 그래서 X축은 원점 복귀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프로그램이 끝났기 때문에 M02 EOB 해주고 퍼센트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제 경로가 잘 작성되었는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백플로 창을 클릭하고요. 위에 있는 솔리드 설정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최소 X값은 0, 최소 Y값 0, 최소 Z값은 마이너스 28 해주고요. 최대 X값은 70, 최대 Y값 70, 최대 Z값 2를 입력해서 소재 치수가 70, 70, 30이 되도록 해주고 소재 치수를 잠급니다. 그리고 나서 각 공구에 대해 다른 색상 사용에 체크를 해주고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공구를 설정하는 창이 열리는데요. 여기는 내가 공구를 몇 번 공구를 썼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기록되는 공구 번호는 자동으로 달라집니다. 주의해야 할 거는 내가 지령해 놓은 공구 번호와 맞는 공구를 여기에서 선택해 주어야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평 엔드밀을 11번으로 해서 프로그램 작성을 했다면 T11이라고 여기에가 뜰 거고요. 그러면 이 T11번 공구는 평 엔드밀로 맞춰주면 됩니다. 그거를 주의하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에서 1번, 2번, 3번, 4번, 6번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1, 2, 3, 4 이렇게 나왔죠. 자, 1번 공구는 평 엔드밀입니다. 그래서 형식에서 평 엔드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직경은 10mm. 여기 직경 여기에서 바꿔줘도 되고요. 또는 여기 있는 공구 설정 아이콘을 클릭해서 직경 10mm, 축직경 10mm 이렇게 설정을 해주고 확인을 해주어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공구 체인 노드 저장을 체크해서 확인을 합니다. 두 번째 공구는 센터 드릴을 선택해 줍니다. 센터 드릴. 그리고 직경은 3mm 해주고요. 혹시 시험장에 세팅된 센터 드릴이 4mm짜리면은 여기에 직경을 4mm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공구 체인 노드 저장해 주고요. 세 번째 공구는 드릴로 설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경은 6.8mm 해주시고 공구 체인 노드 저장하고요. 네 번째 공구는 탭인데요.
여기 형식에 탭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점들이를 선택해 주시고 직경은 8mm를 선택해 주고 공구체인 노드 저장을 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6번 공구는 페이스 미를 선택합니다. 페이스 미를 해준 다음에 직경은 80mm. 혹시 50mm짜리가 세팅이 되어 있었다면 50mm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공구체인 노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가공된 모습으로 이렇게 백블러 창이 보여줍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은 상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공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도면하고 비교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특히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제로섬이 생길 거라고 가정을 했던 부분 또는 그 외의 부분에도 제로섬 또는 짜투리가 남아 있는지 확인을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다면 이대로 해서 저장을 해서 제출하셔도 되는데요. 한 번 더 가공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은 여기에 있는 솔리드 애니메이션을 클릭을 해서 위치를 적당하게 잡아주시고 아래 플레이를 한번 눌러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페이스밀 가공하는 거, 그 다음에는 센터 드릴 가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드릴 가공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엔드밀 가공을 합니다. 그래서 엔드밀에 황사 가공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정사 가공을 합니다. 그리고 포켓 가공을 해서 마무리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탭 가공을 합니다. 자, 역시 여기도 위에 상부를 이렇게 클릭을 해서 보면은 도면하고 비교를 해서 잘 되었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상 없이 잘 되었다면 저장을 해서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